라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우리는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합동행위 대표적인 게 뭐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했을 때 효력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효력 요건 속에 대리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리권. 그러니까 효력 요건 속에 대리권이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특별 효력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대리는요 어디에다 대리가 적용되냐? 대리는 법률행위죠. 그것도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이 돼. 여기가 가족법은 안 되고요. 불법행위 안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리인이요. 내가 대리권을 줬더니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말 안 듣는다고 폭행을 해버렸어. 폭행. 그건 불법행위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죠. 사실은 여러분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매주가 발명한 거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유실물 습득,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해라. 기억나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게 노트 6페이지 보면 돼. 알겠죠?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의 의체거, 최고, 거절, 최고나 거절이고요. 관념의 통지는요, 관통상을 입었다, 통지, 승인, 승낙의 경우. 이런 경우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여기는요, 의사표시, 여기 대리가 허용되고, 여기요,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 도달주의가. 대리가 허용이 되고, 도달주의가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자가 있죠. 그럼 사자가 누구죠? 심부름하는 것을 사자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달기관하고 하나는 표시기관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하고 표시기관의 사자는 전혀 다르죠. 전달은 우리가 이러면 봉투 있죠. 편지봉투. 편지봉투를 그대로 전달해 준 걸 전달기관이라고 그래. 표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죠. 그럼 본인이요 뭐라고 얘기해. 야 쟤한테 가서 뭐 좀 물어보고 와. 그럼 내가 그걸 듣고 와서 그대로 야 뭐 물어보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걸 표시기관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결정한 것을 내가 가서 말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달하고 표시 중에서 대리하고 유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대리하고 유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표시죠. 표시. 대리인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표시를 잘못하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을 잘못하면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도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자는 그 다음에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요 5살 있죠? 5살짜리 아이도 심부름 얼추 잘해요 안 해요? 얼추 잘하죠. 알겠죠? 엄마가 심부름 시키죠? 저기 가가지고 옆집에 이모한테 가서 뭐 좀 달라고 그래. 얘가 잘 가서 잘 가져오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5살짜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위 능력은 몇 살이요? 만 19세가 넘어야 되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왜요? 사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자는 본인이 의사 표시를 결정해요. 본인이 의사 표시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사자는 표시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의 결정이 잘못됐죠? 그걸 의사 표시의 하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은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그런데 본인은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사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5살짜리니까. 아시겠죠? 자, 대리가 뭐냐? 대리는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줘. 그럼 대리권을 주면 이 을을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뭘 한다? 상대방을 만나서 계약, 대리행위를 해. 이 계약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봐봐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면은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을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와 권한은 달라요. 권리하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에요. 권한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그래. 그러면 학원에 지금 실장이 계시죠? 실장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장님한테 갔으면 실장이 뭐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실장님한테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싫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니, 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권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은 나를 위해서다, 타인을 위해서다. 타인을 위한 것을 우리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본인이죠?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었는데, 본인은 법률 효과의 귀속 조치를 해서 본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요. 그럼 왜 그러냐? 자, 봐요. 자, 엄마가 태아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태아가 태어났어. 태아가 태어났는데 제왕절개 수술하다 보니까요, 의사의 실수를 해가지고 태아의 엉덩이에 상처가 났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소리 한번 질러보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기스를 입혀가지고 나왔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나서 그러면 이 태아는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말을 해, 안 해? 안 해. 알겠죠?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 누가 한다? 그지? 엄마가요, 이 태아가 지금 상처를 입었죠? 입은 거에 대해서 의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이 10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100만 원은 엄마 거예요, 아기 거예요? 엄마 거예요, 아기 거예요? 여러분, 엄마 엉덩이가 지금 상처 입었어요? 누구 엉덩이가 상처 입었어? 애기 엉덩이가 상처 입었죠? 애기가 상처 입었으니까 애기 거죠. 알겠죠? 이것은 아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기 건데 애는 여전히 기분 나빠서 말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누가 한다? 대신 엄마가 관리하는 것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이 나온다? 애기 이름으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애는 기분 나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한다? 법률 효과라고 그래. 돈을 받을 수 있냐? 애가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가 바로 태어나면요, 애한테 뭐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100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애한테 바로 이 애가 성장할 때 뭐 분유코 바르고 주잖아요. 그럼 내 거잖아, 그 애가. 근데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가 기분 나쁘게. 그래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냐면,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으면 돼. 아직 얘는 말을 못하니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본인이 대리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리권을 주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줘야 돼? 그냥 암기라고 그냥 줘야 돼? 알고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을 줄 때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돈 받을 때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행에 따른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 능력은 불필요한다. 왜요? 대리인은 왜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대리인이 책임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인은 책임지 안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와.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그럼 의사 능력이 뭐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 내가 그럼 얘기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 내가 너한테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13번째, 알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술이 취하다 보니까 처음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걸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얘기했는데 지금 저기 광화문에서 다 들어버려.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비밀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봐봐, 아까 우리 사자의 경우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결정을 해. 본인이 결정한 것을 사자는 가서 표시만 하면 돼. 그런데 대리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 대리인이 결정을 해. 대리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대리인이. 그러니까 의사 표시하자. 의사 표시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사자의 경우는 의사 표시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해.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하자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를 먼저 보죠. 그럼 여기 대리권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대리권을 보면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리권은 어떻게 하냐? 잘 봐. 발생하고 태어났죠. 그럼 성장하죠. 그럼 변경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그러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는 여러분요, 책을 보면 대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 양이 많은 것은 또 내용이 부실해 안 해가. 왜?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목차를 잘 봐야 돼. 목차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은 뭐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을 해. 발생, 변경, 소멸. 그럼 대리권을 발생할 때 어떻게 발생한다? 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걸 법정대리라고 그래. 법정대리하고, 이 법정대리는 법원이 선임해. 그 사람을 법원이. 뭐가 있다? 파산관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해.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법에 규정되어 있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런 보면요, 여러분 지금 보면 뭐냐면 우리가 친권자 있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는 법에 뭐라 하나? 친권자는 미성년자예요. 법정대리하고 딱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법정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임의대리는 뭐냐? 법률행위에 봐봐. 여러분요, 법률의 규정이란 말하고 법률행위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은 법정이란 말이고 법률행위하고 전혀 다른 말이라고. 그럼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하고 단독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말한다?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에서 수권, 권한을 수여하는 거. 수권행위를 권한을 수여해. 그러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한을 수여하는 단독행위가 있고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죠. 하나는 뭐다? 단독. 또 하나는 계약. 또 하나는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단독으로 뭐가 있다? 본인의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은 권한을 수여하는 거죠.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단독행위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계약이 있죠. 계약.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수권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은 취소를 못해. 왜요?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취소를 해야지 대리인이 권한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 권한을 받는 거죠. 받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건 단독이란 말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으로 뭐가 있다? 위임 계약이 있어요. 위임 계약. 여러분 계약을 뭐라고 하죠? 우리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있죠. 그럼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죠. 그 원인에 의해서 등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 줄여서 권리 관계, 줄여서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원인이 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계약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또 수권행위는 보통은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에 의해서 권한이 수여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 여기서요. 자,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위임인이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수임인이라고 그래. 수임인. 그래서 갑일한테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보통은 이것을 뭐라 한다? 위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 알겠죠? 그러면 이 위임 계약이 뭐다? 원인이 되죠. 원인이 돼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대리권이 나와. 대리인이 돼. 알겠죠? 그럼 대리되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일한테 위임장을 주면 위임계약에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대리인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을 임의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대리는 뭐고 법정대리는 뭐냐? 법정대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에. 그런데 임의대리는 뭐냐? 임의대리는 법에는 없고 당사자가 단독이나 또는 계약으로 하는 건데 이때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위임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권을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고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이걸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한다? 여기서 대리권은 수권행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전혀 달라. 법률행위는 뭐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법에 나와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죠. 단독과 계약이죠. 단독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은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다르다. 내가 지금 100번 얘기했어. 알겠죠? 임의 대리,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면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렇게 나와.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는 법정대리다. OX, X라고.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리는 있고 법정대리가 있잖아. 전혀 다르다고. 그런데 임의대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다. 잘못 읽으면 법정대리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무슨 대리라고 해야 돼? 임의대리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해됐죠 지금? 그걸 잘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봐봐요. 대리권이 이러면 이제 대리권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정대리. 법률행위냐? 임의대리 이 말이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대리. 의사표시에 의하면 임의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변경이죠.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 이 범위 안에 들어오죠.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요. 본인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죠. 벗어나죠. 벗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죠. 본인이 책임을 져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책임 영역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 대리는 원래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 제3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죠. 그걸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면은 본인한테는 보통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어. 대리권을 남용했단 말은 대리인이 원래는 본인한테 줄 돈을 자기가 써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이기겠어? 손해겠어? 손해겠죠. 손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넓혀줘야 되겠어? 좁혀줘야 되겠어? 좁혀줘야죠. 알겠죠?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순서를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어디까지 대리인이 책임을 질 것인가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리권에 남용할 수 있고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료인 개시.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의 한정된, 봐봐. 여기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가 있고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임의 대리에 있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수권행위. 또 하나는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대리에 한정된 것이 있어. 여러분요,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는 그럼 무조건 법정 대리죠.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 대리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빠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법정 대리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은 성년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내가 성년이 된과 동시에
부모는 나한테 더 이상 터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마흔이 돼도, 알겠죠? 엄마 아빠가 다 일 처리해줘. 알겠죠? 아들내미 뒤에서 가만히 있어. 알겠죠? 얼마나 좋은 사이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지금 대리권을 보고 있죠? 자, 대리권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적어도 여기까지,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대리권이 발생한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대리권의 변경에서 대리권의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남용하면 본인한테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살았으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멸한다. 소멸할 때는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죠. 자, 대리권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자, 발생은 뭐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아까 임의 대리는 뭐라고? 법률 행위. 다시 법정 대리는 뭐라고?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 이렇게 법률 행위는 두 가지. 하나는 뭐 수권행위, 단독행위. 또 하나는 뭐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 그냥 학원에서 다 암기해. 알겠죠? 이것은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암기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배탈 나서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침에 학원 오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머리 좀 숙이지 마. 그나마 몇 개 담아놓은 거 숙인과 동시에 다 쏟아져. 알겠죠? 다 쏟아진다고. 절대로 머리 감지 마. 그나마 담아놓은 거 다 씻겨 내려가니까. 아시겠죠? 자, 법정 대리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변경이죠?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문을 지금 다 지금 얘기해 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공통으로 몇 조냐? 127조에 127조. 그다음에 여기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 이것은 법정 대리, 이것은 없고, 공통으로는 127조. 임의 대리 한정된 거, 임의 대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은 128조예요. 알겠죠? 8조. 공통으로 127조. 그래서 여기는 봐봐. 118조고, 여기는 107조고, 여기는 124조고, 여기는 119조고, 127조, 128조. 그래, 법조문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죠. 그렇잖아요? 순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에서 아까 어떤 학생도 오전 반에 와서 상담했는데요. 자꾸 책을 읽으라 한다. 이렇게요. 책을 읽는 게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내용을 알고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법조문을 대리만 보면 법조문을 딱 보면 지금 순서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법조문 읽었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용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118 갔다가 107 갔다가 124 갔다가 119 갔다가 127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강의를 들어. 알겠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먼저 여러분요, 내가 책을 5번 읽었다? 5번 책 읽지 마. 그냥 강의 한번 들어. 그게 제일 빨라. 강의 한번 들으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3번 들었다? 3번 듣지 말고 한 번 듣고 문제 한번 풀어. 문제풀이를 해. 문제풀만 풀지 마. 더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모의고사를 봐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겠죠? 이 모의고사를 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벼랑 끝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먹죠. 여러분 공부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활력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푸른다면 그냥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요, 야간반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일단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문제풀이를.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요? 지금 강의를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요일 날 나온다 한다면 토요일 날 하고 야간반이요. 야간반이 토요일 날 못 나온다 하면 수요일 날 오후에 강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민법은요, 문제 풀었는데 기출문제를 한 6년치나 5년치 있죠. 5년분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5년치 하면 200문제고 6년치 하면 240문제예요. 240문제를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풀어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따로 강의 따로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요 정신없어요.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푸냐.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니까.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도 커가지고 소리 지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부의 오류를 빨리 찾아내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풀이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오후에요, 문제 풀이에 들어간다. 무슨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범위죠. 자, 대리권의 범위는요, 명확하냐 불분명하냐 이게 문제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냐 불분명하냐.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 본인.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 이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있죠. 바뀌냐 아니냐.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다 뭐냐? 첫 번째 아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 바뀌다 누가 책임져? 대리인. 아니 명확하다 뭐다? 보면은 여기 체결.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대리인은 계약만 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상대방이요 중도금이나 계약금이나 잔금을 주잖아요. 그럼 원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본인 통장에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리인 통장에 입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대리인 통장에. 그러면 여러분요, 대리인 통장에 입금하면 됐냐 안 됐냐 이게 문제죠. 나는 쟤한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아니 뭐죠?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이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된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 이 말이죠.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져 안 지지만 대리권 범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판례가 뭐라 그랬다? 그것은 중도금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체결뿐만 아니라 체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중도금이나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대리인한테 있어. 그럼 봐봐요. 내가요 대리인이요 본인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했죠. 그럼 보통 상대방은 본인한테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입금하지 않고 내 대리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누구 통장에 입금한 거와 똑같아. 본인 통장에 입금한 거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 돈을 대리인이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내가 사용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고?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 여기는 그냥 체결이죠. 여기는 체결과 이행이죠. 여러분 이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까지 해주고 하라. 등기까지 해주고 하라. 그럼 등기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등기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 잔금 받아야지. 잔금. 등기해 주려면 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이 잔금이 지금 없대. 그러면 잔금 날짜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 세무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해서 수권이 이행. 등기까지 해줘가라. 등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건 단순한 암기예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나한테 왜 연기해줘요? 나한테 묻지 마. 알겠죠? 그건 대법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대법원 판사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죠. 봐. 자, 이건 얘기 안 했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있고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 대리을이 있죠? 이거 대리인이죠? 본인이죠? 상대방이죠? 그럼 여기에서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말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죠. 이걸 뭐라 한다? 능동이라고 그래요. 능동 대리다. 이러면 항상 봐봐. 뭐든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능동 소송하고 수동 소송이라는 게 있죠.
능동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수동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이고, 대리는 누가 중심이에요? 대리는 대리인이 중심이죠. 대리인이 뭐라 하는 것은 능동이고, 대리인한테 뭐라 하는 것은 뭐다? 수동이죠. 내가 받으니까. 이걸 능동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말하는 것을 받는 것을 뭐란다? 수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동 그러니까 화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동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임의 대리는 어때요? 임의 대리는 자기가 대리는 말만 해야 돼요? 남이 말한 거 들어야 돼요? 듣기도 해야지. 자기는 상대한테 말하고 상대가 말하니까 난 모르네. 그러면 되겠어요? 계약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한테 얘기하고 상대방이 말하면 또 내가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다? 수령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받는다. 그것을 수령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권? 수령 대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소송. 우리가요,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면서 뭐 안 되면 소송 중에 화해를 해도 되고요, 그냥 소를 포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진짜로 포기해버렸어.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하라고 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디만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시작. 체결의 대리권은 뭐라고? 중도금,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은 뭐라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다. 다시. 체결의 대리권은 뭐라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은 뭐라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리권 범위 바뀌면 바뀌다. 아주 간단해. 알겠죠? 이것은 자 봐봐. 이건 다 해놓고 해야 돼. 알겠죠? 이건 다 해놓고 봐. 여러분 눈이 있으면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체결하라고 했더니 뭐하고 왔어요? 이 인간 가서 해제하고 왔죠? 체결하고 해제는 뭐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체결을 하고 했더니 해제하고 왔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영수가 뭐예요? 영수? 돈 수령 받아와라. 수령. 내가 돈 빌려준 거 갚는데 전돈 가서 받아와 그랬더니 가서 면제하고 왔어. 죽일 놈이잖아요. 알겠죠? 면제는 뭐예요? 돈 갚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봐봐. 매도 집 좀 팔고 와라. 그 판 돈으로 다른 집을 또 사왔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극과 극이라니까. 예금 내 돈 좀 예금 좀 하고 와 그랬더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왔네 이놈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입찰을 먼저 부동산 경매 좀 받아오라 했더니 경매 치하를 하고 왔네. 치하를. 여기는요 판결금은 수령, 내가 한 거 수령으로 하겠다 가서 막아서 포기하고 갔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다? 체결이 될 건 해제 안 되고, 매도는 매수가 안 되고, 예금을 하고 했더니 대출받으면 안 되고, 입찰하고 했더니 취하면 안 되고, 영수하고 했더니 면제하면 안 되고, 수령하고 했더니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반대란 이런 혹시 여러분요 어려운 말인데 내가 물어볼게요. 반대말 알아요? 반대말. 이게 바로 반대말 아니에요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체결은 뭐라고? 뭐가 안 된다? 해제가 안 돼. 매도는 뭐가 안 돼? 매수가 안 돼. 간단하죠? 예금은 뭐가 안 돼? 대출 받으면 안 돼. 예금을 할 때 예금 담보로 대출 처분하면 안 돼. 입찰을 받으라고 했더니 취하하면 안 돼. 영수 받아와라. 뭐가 안 돼? 면제 안 돼. 수령하고라. 뭐가 안 돼? 포기가 안 돼. 이해됐죠 지금? 이게 지금까지 대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시험에.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차라리요 내가 없는 것이 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 알겠죠? 이렇게. 자, 매매계약 체결은 뭐라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은 뭐라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다. 특히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은 특히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반드시. 이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죠? 근데 이거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뭐라고 하냐? 야, 너 내 대리 좀 될래? 그랬어. 응, 알았어. 그랬더니 그럼 나 뭐 할까? 그랬더니 응, 좀 기다려봐.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애매하죠. 이걸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그래.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자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에는 중도금하고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럼 수령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럼 대리권의 범위 내죠. 대리권의 범위 내는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어. 본인이. 이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이것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써버리는 거죠. 알겠죠? 자기 자신이나 누구요?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용해.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봐봐.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처음부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건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범위 안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왜다? 반대로 가는 거야.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에서 보면 변경이 뭐가 나온다?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죠. 왜 그러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해. 그러면 대리권을 남용하면 결국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 불리하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넓혀야 되겠어, 좁혀야 되겠어? 좁혀.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 됐죠 지금? 목차가. 자, 그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대리권의 범위는요 명확하고 불명. 우리가 아까 명확한 건 했죠. 자, 불분명하다, 애매하다 이 말이죠. 118조에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보존행위와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 없이 하는 걸 보존이라고 그래. 그럼 보존행위는 뭐가 있다? 자, 이거 봐봐.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뭐라 나왔죠? 여기 봐봐. 여러분요, 권리가 소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아. 10년 안에 돈을 받아야 돼. 10년 지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소멸시효라고 하죠? 일정한 시간이 열리면 권리가 소멸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야 돼. 자, 봐봐. 내가요 2000년에 돈 받을 수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돈 갚으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어디 산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지금요 2009년이 됐어. 2009년.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죠? 9년 지났죠? 10년이 지나면 돈 못 받아. 10년이 지나면. 알겠죠? 그럼 이제 1년만 있으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낯선 이의 향기가 나. 딱 봤더니 내 친구네. 그럴 수 있잖아요. 목덜미 딱 잡고 어떻게 한다? 너 내 돈 갚을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돈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그랬죠? 내가 지금 돈 갚으라고 얘기했죠? 돈 갚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9년 동안 못 만났는데 이 사람은 1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갚아도 됐는데 재수 없이 화장실을 가가지고, 알겠죠? 잡혔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중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9년 동안 있었던 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화장실을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집에서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싸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재수 없이 화장실 가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10년이나 지나야 돼. 그러면 또 10년 동안 또 도망 다녀야지.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걸 중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무자의 입장에서 중단이 나쁜 거죠.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중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소멸되는 것을 뭘 해야 된다? 중단을 시켜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집이 미등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빨리 등기해줘야죠. 알겠죠? 이런 부패한 음식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부패한 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처분해야죠. 부패한 건 어떻게 해요? 노숙자한테 주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여기요 지분은 뭘 해야 돼요? 수선해야 되죠. 돈 갚을 날짜가 도래했죠. 돈 갚을 날짜가 그걸 변제해야지. 돈 갚을 날짜가 도래했는데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더 붙잖아요. 돈 갚을 날짜가 도래하면 빨리 돈을 갚아줘야죠. 그걸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른 거 다시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해. 미등기는 무슨 등기 하는 거? 보존 등기. 소멸시효는 뭐 하는 거? 중단을 시키는 것. 그걸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할 때는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냥 본인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굳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알겠죠? 지금요 학원이 창문이 열려 있어. 만약에 열려 있어. 비가 막 와. 근데 빗물이 막 들어와. 근데 굳이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서 알았으면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되는데 어디 있냐고 계속 하루 내 찾아다녀. 학원은 물바다가 됐는데 용서가 안 되는 머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굳이 승낙의 필요 없이 보존행위는 그래서 이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는요, 여기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그 말은 성질이 더럽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용하고 계량인데요. 봐봐, 잘 봐봐. 그럼요, 예금은 뭐죠? 예금은 권리예요. 그 종이 한 장이죠. 1억 원을 예금했는데 1억 1원 딱 돼 있죠. 억울하죠. 그걸 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이따만인데요. 알겠죠? 근데 예금을 딱 1억에 이러면 예금이 한 줄에 딱 이게 1억인지 아닌지,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이거. 그런데요, 예금을 인출을 딱 해버려. 예금은 권리인데 인출을 하면 돈으로서 이건 물건이 되잖아. 물건. 그러니까요, 권리로 되어 있는 것이 물건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했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인출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친구한테 빌려줬네. 죽일 놈이죠. 그럼 여기 주식을 샀다. 근데 여러분 봐봐.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인출해서 주식 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주식이 대박 났으면 어떡할 거야? 인출해서 샀는데 주식이 대박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로또를 사면 안 되는데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이 돼서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알겠죠? 그때는 또 돼. 뭐 봐봐.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돈 벌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돈 벌었단 말 없고 무슨 말만 있어? 성질이 바뀌면 안 돼. 봐봐. 예금을 인출하면 벌써 이미 뭐가 돼서 성질이 바뀌었죠. 성질이 이미 바뀌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빌려주든 주식을 사든 로또를 사든 1등이 되든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관계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요,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거. 임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지는 집 지을 수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미 뭐가 됐어? 이미 성질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예금 인출 이걸 알아야 돼. 자, 뭐라고?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예금 인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금 인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처벌행위 안 되고. 됐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아까 우리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 했었죠.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일단 대리권의 범위 난이다. 범위 안, 범위 내다. 대리권 범위 내. 그럼 무조건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 범위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돈을 써버려.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원래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써버려. 그걸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알겠죠? 본인 책임의 원칙이다. 그런데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대리인한테 이 돈을 주면은 대리인이 쓸 것 같아. 알겠죠? 개인 용도로 쓸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을 대리인한테 줘야 되겠어? 본인 통장에 넣어야 되겠어? 본인 통장에 넣어야죠. 이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 대리인이 사용할 것 같단 말이죠. 사적 용도로 유용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본인한테 전화해서 본인 계좌번호 물어봐서 본인한테 입금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용할 것 같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주면 된다 해서 줬더니 정말로 사용했어. 그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둘이 지금 짜고 본인 물먹이는 거잖아요. 알겠죠? 원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알겠죠?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말은 어디서 나오지? 이 말은 어디서 나와?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있다. 상대방이 진야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란다. 이렇게 돼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란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다시,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은 어디서 나온다? 비진입 표시.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정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요 여기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미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내면 무권 대리란 말을 사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권의 제한을 보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 무슨 말이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자기와 계약을 할 수 있고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잘 봐.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요 만약에 여기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나눠서 봐야 돼. 자 다시 봐. 허락이 있으면 자기와 법령이 이것을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자기계약, 자기와 계약하거나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허락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채무이행은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허락 없이 가능하다. 본인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원칙 봐봐.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봐봐. 자 봐봐. 갑이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매도인단에다 뭐라 쓰냐? 매도인단에다가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이렇게. 나는 갑이란 사람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매수인단은 누구로 쓴다? 매수인단은 병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알겠죠? 그런데요 자기계약은 뭐예요? 자기계약은 뭐냐면 여기서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대리인이 보니까 집이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사버려. 자기가 혼자 사버려. 그러면 여기 매도인단은 뭐라고 쓴다? 매도인단은 갑의 대리인 을이다. 매수인단은 뭐라고 쓴다? 을이다. 그럼 어때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가 볼 수가 있어? 누가? 갑이 손해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손해를 보니까 자기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이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본인이 손해가 없으면 자기 계약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본인이 손해가 없으면 자기 계약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손해를 보니까 자기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뭐죠? 한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래. 이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죠.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한 사람은요 미국 써요. 우리나라에 기구 가려고 그래. 기구 가려고 그래.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한테 한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은요 집을 사고 팔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매도인단은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매수인단은요 나는 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여기는 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한다고. 쌍방을 다 대리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아, 이 여자가요 보통 미인이 아니야. 알겠죠? 그럼 내가 계약을 해줄 때 마음에 드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 집을 싸게 해주겠어? 비싸게 해주겠어? 싸게 해주죠. 싸게. 그럼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알겠죠? 그런데요 두 사람이 다 부탁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밥 사줬네. 알겠죠? 그러면 비싸게 팔아줘? 싸게 팔아줘?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싸게 계약 쌍방대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도 손해가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 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읽고 봐야 돼. 자 봐봐요. 왜 자기가 쌍방대로 왜 안 되느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죠. 자 봐봐. 아버지가요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해. 봐 여기 여러분 이 아파트가 하나 있어. 아파트가 이게 갑의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자기 아들이 17살짜리가 있어. 아들한테 증여 공짜로 주고 싶어. 공짜로 주고 싶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증여 계약서가 있죠. 증여서는 증여자 공짜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그래. 받는 사람 수중자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한다? 증여자는 갑이죠. 그래서 나는 갑의 대리인 뭐죠? 노 여기요? 다 주면 안 돼. 여기서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증여자한테 나는 증여한 사람 갑이니까. 알죠? 받은 사람 누구죠?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17살짜리죠. 17살짜리 미성년자니까 취소되죠. 그럼 누가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다. 을의 법정, 그냥 의제 대리인이죠. 대리인 갑, 이렇게 갑. 혼자서 다 한다. 혼자서 다 하는 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자기 계약이라고. 근데 자기 계약인데 여기서는 을이죠. 을 아들내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왜? 가만히 있다가 뭐 하나 생겼어? 집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다 이 말이죠. 왜요? 아들한테 유리하니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 3번 건물이 하나가요 공개 입찰이 났어. 매각이 났어. 뭐죠?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나왔는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서로 자기 앞으로 서로 낙찰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사람 병이 어때요? 갑한테 낙찰을 받아주면 누구한테 안 돼요? 을한테 안 되고, 을한테 받아주면 누구한테 안 돼요? 갑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은 손해보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봐봐. 입찰 우리가 여러분요, 입찰하고 경매의 차이가 뭐예요? 입찰하고 경매의 차이가 뭐냐고. 입찰하고 경매하고 차이가 뭐야? 글자가 다르네. 알겠죠? 여러분요, 경매는 뭐냐? 경매는 자 지금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딱 모였어. 자, 이거 지금부터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100원, 그럼 여기서 말하고 150원, 200원, 400원 이렇게 하죠. 상대방이 지금 얼마를 콜하는지 알아 몰라? 알죠? 알면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걸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매. 알겠죠? 그걸 경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누가 얼마를 쓴지 몰라. 그걸 입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혹시 강국공사를 뭐냐면 전자 입찰한다 말 들어보죠? 그때 입찰의 말을 쓰지 경매란 말을 쓰지 않아. 입찰은 누가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경매 그러죠? 그 부동산 경매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아 몰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입찰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요, 중개사 법령 책을 보면 맨 뒤에 부동산 경매가 나와. 근데 그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사집행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동산 경매를 원래는 부동산 입찰인데 다 경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경매란 말과 입찰란 말을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라고 써야 돼? 입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경매 이제 배우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경매 봉투라고 안 나와. 경매 보증금이라고 안 나와. 뭐라고 한다? 입찰 보증금, 입찰 봉투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거기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말은 입찰의 말은 내가 지금 얼마나 썼는지 상대방들이 안다 모른다? 그걸 입찰이라고 하고. 그럼 이러면 혹시 옥션 입찰이라고 그래? 옥션 경매라고 그래? 옥션 경매란 말도 안 들어봤어? 알겠죠? 옥션 경매. 그럼 경매 가면 다, 그걸 경매는 거기서 보면 아침에 옥션 경매 같은 거 인터넷 들어가면요, 아침에요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뭐 하나 나오죠? 저녁에 가면 25,000원 돼 있어. 알겠죠? 왜요? 서로가 지금 누가 지금 콜 하는지 알아 몰라. 알면서 계속 누르죠, 서로가. 저 사람이 만 원이야? 12,000원. 12,000원이야? 나 14,000원. 누가 하나가? 그래, 18,000원. 이래버리죠. 그러면 하죠. 알겠죠? 나머지를. 무슨 이해됐죠? 그냥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주인공은 맨 뒤에 앉아있어. 여기서 조문애기들은 얘기하죠. 지금부터 1억 원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1억 1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저쪽에서 말하고 그래. 1조 합의월이죠?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경매가. 알겠죠? 그러면 누군가 쳐다보면은 어때요? 코트 딱 둘러있고 딱 나가죠. 그 사람은 얼굴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걔는 누구다?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말한다?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매와 입찰. 자, 그럼 봐봐. 자, 입찰이죠. 입찰 절차에서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2인 이상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다? 무효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사채 알선업자. 우리가 사채 알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사채 알선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채를 빌려주죠. 빌린 사람한테 다시 수수료 먹고, 사채를 빌려준 사람한테 수수료 먹고. 왜요? 사채는 이자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사채를 우리가 부동산 경매하고 똑같아. 알선업자는 중개업자예요. 사채 중개업자. 그 사람은 원래 전주한테 돈을 받고 또 빌린 사람한테 또 돈을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알겠죠? 중간에 하죠. 그래서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변호사도 허용이 되고 이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법무사. 여러분요, 우리 나중에 이제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면은 잔금 날짜에 누가 와 있어? 법무사 사무장 와 있죠? 법무사 사무장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서류를 받아서 혼자 등기하러 간다고. 알겠죠? 그것을 등기 신청, 그것은 쌍방대리 유효라고. 주식 있죠? 주식.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고 인터넷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갑의 주식을 내가 사죠. 그럼 그 주식의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 을로 바뀌어야죠. 내가 사면서 내 앞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자기계약. 그걸 주식의 명의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의개서. 그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그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본인의 승낙 없이도 뭐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채무이행을 할 수 있어. 승낙 없이도. 그 채무이행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이거 6번 이거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원래 채무이행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건 승낙을 받아야 돼. 알겠죠? 항변권이 붙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어. 갚았다 안 갚았다?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안 돼 있어. 미도래. 돈 갚을 날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서로가 다투고 있어. 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런 채무 이행을 할 때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경계자 틀렸어. 경계가 뭐죠? 개라고, 개. 알겠죠? 경계가 뭐죠? 경계를 봐봐,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 알겠죠?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인데 오늘 9월 1일이에요. 나는 돈이 줬다 깨도 1억 없어. 내가요, 집이 하나 있어, 집이. 그냥 을이 갑이 을한테 말한다. 너 나한테 빌려준 돈 이거 없는 걸로 하자. 빌려준 거 차용증 찢어버리자. 대신 내가 너한테 집이 하나 있는데 10월 1일 날 집을 내가 너한테 줄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있었던 거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용증 찢어버리고 내가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주는 곳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 그걸 경계라고 그래. 알겠죠? 대물 변제는 뭐냐? 돈 변제는 돈 갚는 걸 변제라고 그래. 근데 돈을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는다? 봐요.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가요, 나한테 돈 많으면 빌렸어. 빌려면 돈을 안 갚어. 나도 말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요, 배추 수확하는 날 김장 한 포기 딱 가져와서 10,000원짜리래. 알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빌려가고 뭘로 바꿨어? 김장 한 포기로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한다. 돈을 빌려가지고 돈으로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갚았다? 대신 뭐로 갚았다? 대신 물건으로 돈을 갚았다. 대물변제라고 그래. 알겠죠? 물건으로 갚았다. 대물변제. 이런 것을 할 때는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공동대리.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대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요, 그건 필요 없고, 이건 이제 우리가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얘기하는데 봐봐요. 지금 대리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이것을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한 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고? 능동대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가 대리해.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여기가 친권자. 여러분,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2명이죠? 2명이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원칙은 어떤 대리하다? 각자게.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대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대리인들이 그 말을 받아야 되겠죠? 수동대리는요,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그럼 봐봐. 능동대리는 각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공동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능동대리라고 하는 것을 다 적용해요? 부분적으로 적용해요? 부분적으로 적용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능동만 적용하고, 아니 각자만 적용하고 공동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중요하잖아. 뭐만 중요하다? 봐봐. 능동이든 수동이든 무슨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봐봐. 대리권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제 소멸을 보는 거예요. 발생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대리는 법률 행위. 대리권의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그럼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죠. 본인한테 이기다 손이다? 손해니까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을 한다.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공동대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이다. 소멸은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 공통적으로 본인의 사망. 알겠죠?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그러면 안 돼. 한정, 후견 그러면 안 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정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밖에 없어. 이 말하면 안 돼. 봐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본인의 사망, 파산, 성령이 계시. 그럼 큰일 나.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대리는 사망, 파산, 성령 계시가 있는데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어. 본인의 사망, 파산, 성령 계시.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 아까 우리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로 수권행위. 그 다음에 계약으로 뭐가 있다?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다시 수권행위를 뭐하거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거나 종료. 이렇게 종료. 자,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알겠죠? 소멸.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대리권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대리권. 대리행위는요, 다시 한참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항상 여러분요, 이 무조건 뭘 볼라가지 말고, 일단 이 대리권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리권에서. 그러니까 대리권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구조를 잘 보란 말이에요. 구조를. 대리권이 발생한다.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임의대리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그럼 본인한테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한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를 하게 한다? 공동으로 대리를 하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각자 대리지만 공동으로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소멸할 때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료 등의 개시 심판이다. 그럼요,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 본인의 성료 후견 개시 심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한정 후견 개시 심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임의 대리에만 있고 법정 대리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임의 대리에만 있고 법정 대리에 없는 것 두 가지.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알겠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라 한다? 위임계약, 위임계약. 알겠죠? 위임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수권행위는 본인만 하는 거죠. 본인만.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대리인한테 수권은 권한을 수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이 될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그걸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를 보냐면 대리행위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이번 주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요, 이번 주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아마 다음 주 광고가 안 나가지고 이번 주는 좀 하기가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있죠? 토요일 날요, 여러분요, 채권법을 강의하면서 문제풀이하는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 하면서 혹시 토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라이브로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권법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를 같이 겸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푼다. 강의를 쭉 하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